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우리 강아지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정말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근데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사고가 딱 터졌을 때 그 직후부터 보험 처리,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까지 보호자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보호자로서 정말 미안하고 또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보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과정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훨씬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개물림 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딱 10분, 이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사고 현장에서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하니까 강아지랑 피해자를 일단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한 거지만 피해자분이 괜찮은지 살피고 응급처치를 도와야겠죠.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니까요. 세 번째는 나중에 서로 연락해야 하니까 이름이랑 연락처 꼭 교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현장 사진이나 영상, 주변 CCTV 같은 증거를 꼭 확보해두세요. 나중에 말이 달라지거나 괜한 오해가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첫 10분,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 내가 보험 처리를 어떻게 받고 또 합의를 얼마나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의 성패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끝났다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전망, 즉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럴 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게 바로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 때 내 차 수리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피해 보상해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런 보험 든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특약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따로 펫 보험을 안 들었어도 운전자 보험이나 다른 보험에 슬쩍 끼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가족 중에 한 명만 가입돼 있어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보험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보험까지 싹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입된 보험을 찾았다. 그러면 망설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그게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서류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 그래도 이 과정만 잘 해내면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맞아요. 보험금 청구는 그냥 서류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속도도 정확성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단연 사고 경위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감정 섞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써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피해 사실을 딱 증명해줄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같은 걸 빠짐없이 첨부하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았죠. 바로 피해자와 마음을 나누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합의, 그 첫걸음은 무조건 진심을 담은 사과입니다. 그 다음엔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보험사랑 같이 상의하면서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를 정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가 끝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나중에 딴소리 안 하기, 즉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를 아예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섣불리 합의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합의를 해버리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후유증이 생기거나 추가 치료비가 나왔을 때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피해자의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도 답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 이 4단계의 흐름이에요. 첫째, 침착하게 현장 수습. 둘째, 내보험 찾아서 연락하기. 셋째,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합의 진행. 이 순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제일 걱정되는 상황일 거예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가입된 보험이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배상 책임을 보호자 본인이 다 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봐야 하고요. 만약에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만약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아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대체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원칙은 이거예요. 사고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만 보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수술비, 약값 같은 것들이요. 사고 전부터 원래 앓고 있던 질병 치료비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보험사 담당자랑 상의해서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기게 미리 막는 거겠죠. 우리 강아지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었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